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일기예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하려면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일기를 예보를 할 때 혼돈스럽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먼저 기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압이 무엇일까요? 기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기압이라 하면은 기자가 바로 우리가 기압은 한자인데 기자가 바로 공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압력은 뭘까요? 그러면 압은 무슨 말을 해버렸네요. 압력입니다. 그래서 기압은 결국 공기의 압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압력을 가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자,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입자가 뭐냐면 공기 입자예요. 공기 입자가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입자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위와 아래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잘 보시면요, 공기 입자가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특히 빨간 걸 보세요. 빨간 걸 보면은 아래쪽은 지금 이 빨간 거를 계속 그러니까 부딪혀서 누르는 힘이 되게 세요. 위쪽은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벽을 계속 때리니까 결국 벽이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압은 공기 입자가, 면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한 번씩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구름사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름사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구름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이쪽은 구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없죠. 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구름이 많아요. 그쵸? 구름이 많습니다. 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는 왜 그런지 아직 안 배웠지만, 보면 일기도랑 한번 연관시켜보면 답이 나와요. 여기 뭐가 있죠? 네, 고기압이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안 나타냈죠? 여기도 고기압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 본 거랑 보면은 이 고기압이 있는 지역은 날씨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이 있는 지역, 그리고 전선이 있는 지역은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도에서 기압의 분포만 알아도 날씨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에서 기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렸죠. 우리가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 이렇게 대기가 둘러싸고 있다고 할게요. 약간 오버해서 그렸어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여기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분포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네, 여러분들 봤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래쪽은요, 보면은, 입자들이 되게 조밀조밀 모여 있어요. 하지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 조금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아까 공기 기둥을 그대로 우주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참고로 공기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직각관은 어떤 밀폐된 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구르게 퍼질 거예요. 왜? 어떤 얘네를 한쪽으로 뭉치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얘를 다시 지구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로 가져오면 처음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분명히 아래쪽에 공기가 쭉 모일 것이고 위쪽은 공기가 적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지구가 바로 답이 있어요. 지구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질량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씁니까?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체 입자들도 뭘 가지고 있죠?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은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잡아당겨져서 지표 근처로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고 그래서 지표 근처로 많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네, 기체는 서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듯이. 그래서 서로 계속 충돌을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 입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은 잡아당기죠. 중력은 잡아당기죠. 공기 입자를 잡아당기죠. 하지만 기체는 서로 충돌하면서 멀어지려고 하죠.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쫙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지표에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체 입자들이 최대한 끌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충돌하는 힘을 버틸 때까지. 하지만 멀리 있는 곳은요 중력이 약하죠. 그러면서 기체 입자들이 적게 되는 그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압은요 지구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크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압은 감소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고기압과 저기압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한번 선생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일단은 1040 헥토파스칼이 있다고 칠게요. 자, 요거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예, 이것은 고기압일 수도 있고 저기압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크긴 해요. 하지만 얘가 항상 숫자가 크다고 해서 고기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이 있는데요. 자, A라는 곳과 그 다음에 B라는 곳이 있어요. 자, A라는 곳과 B라는 곳은 어디가 수압이 셀까요? 여러분 수압은요,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느낄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잠수를 해보면은 깊이 들어갈수록 나르는 압력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면에서 깊을수록 수압은 강합니다. 수압은 큽니다. 하지만 수면에서 얕을수록 수압은 약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 막고 있는 이 벽을 없애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물이 이동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이동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압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거 왜 물이 흘렀을까요? 왜 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바로 수압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죠. 수면의 높이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A와 B 두 지점에서의 수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수압차가 있기 때문에 수압이 어디에서? 수압이 큰 데서 수압이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수압이 높은 데서 수압이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움직이려면 수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상태는 수압이 똑같아진 상태죠. 근데 B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물이 움직이기 전보다 수압이 높아졌어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A와 B 두 사이에서는 물이 안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정의할 때 기압이 숫자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공기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only 하나예요. 공기가 어디로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결국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물과 같이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도 바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압은요, 기본적으로 기압이 높고 낮고, 상대적으로 높고 낮고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변보다 높으냐, 낮으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디에서 물이 더 빠를까요? 어디에서 물이 더 빠를까? 예, 정답은 금방 알겠죠,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A와 B의 수압 차이가 센데, 다시 말해서 가가 더 쓸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면 차이로 간단하게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면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완만하죠. 그러니까 가가 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압의 관점으로 보면은 수압 차이가 가와 다시 말해서 A, B의 수압 차이가 뭐할수록 클수록 결국에는 물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기는 어떨까요? 공기도 똑같아요.
공기도 기압 차이가 클수록 공기는 빠르게 움직인다. 예, 공기 흐름이 뭐죠? 예, 바람이에요, 바람. 다시 말해서 기압차가 셀수록 바람은 세게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등, 앞, 선이라고 합니다. 자, 등은 먼저 뭔 등자예요? 예, 동돌할 때 같을 등 이런 뜻이고요. 앞은 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선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선들은 기압이 다 똑같은 지점을 이어놓은 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 1000헥토파스칼인 지역을 다 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어디가 기압이 높고 어디가 기압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제일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여기가 주변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네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이 지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A와 B 중 누가 바람이 더 세게 불까요? 세게 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요거를 딱 보고 나서 A가 더 빨리 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사실은 개념이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렸냐? 자,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렸느냐? 자, 보세요. 자, 요 그래프는 보면은 자, 984, 988 이 지역에 기압의 값을 쭈루룩 그렸어요. 그래서 A, B 지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보면 A 지점은요. 자, 기울기가 완만해요. B 지점은요. 여기 A보다 훨씬 급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해수면의 높이차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해수면이 B보다 완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압차가 그만큼 기압차가 더 약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기압차가 약해요. 기압차는 누가 더 세요? 그러면 B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압차는 A보다 B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기압 차이는. 알겠죠? 그러면 어디가 바람이 셀까요? 예, 맞아요. 바람의 세기는 B가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의 세기는 B가 더 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등압선 간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등압선 간격이 어떨수록 바람이 강한가요? 등압선 간격이? 예, 맞아요. 좁을수록 바람은 셉니다. 바람의 세기는 어떻다? 세기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바람의 세기는요.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예, 등압선 간격 분의 1에 비례합니다. 분의 1. 기억해 놓으세요. 반비례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반비례해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전향력. 겁나 중요한데요. 전향력 무슨 뜻일까요? 예, 향자는 방향할 때 향자예요.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MIT 선배들이 실험을 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배구공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 왜 못 받을까요? 사실은 던지는 순간 돌아버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쵸? 공은 사실은 던진 순간 이미 직진을 해요. 관성의 법칙이죠. 직진을 쭉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받는 것 뿐이죠. 그쵸? 근데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공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 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같이 돌면서 보는 거예요. 자, 공을 던져주세요. 자, 공을 던집니다. 네, 던졌더니, 그렇죠. 똑바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이나요? 네, 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십니까? 네. 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얘를 보시면요, 예, 얘를 보시면, 마치 공을 예. 자, 마치 공을 던졌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물론, 움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움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왠지, 움직임을 내가 똑바로 던졌는데, 던진 방향에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힘, 이 힘을 우리가 전향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향력은 왜 생긴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세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한번 보여줄게요. 이 전향력은요, 자, 쌤이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걸 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당구 큐대로 이 공을 빵 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자, 시작, 출발! 그쵸? 얘는 사실은 밖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직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죠. 그쵸? 오른쪽으로 휘죠. 한 번 더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공을 사실은 우주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직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어떻게 된다? 예.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걔가 똑바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 요거를 우리가 이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향력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던져도 어떤 물체는 똑바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갑니다. 반대로 적도에서 북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던져도 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리고 옆으로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던져도 얘는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던져도 오른쪽으로 휘어요. 어떤 방향으로 던져도 얘는 오른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단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요. 하지만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A 지점에서 받는 힘의 방향 찾아볼까요? 자, 얘를 보면요. A 지점에서는 볼게요. A 지점에서 등압선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는 안 그려졌을 뿐이에요. 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등압선과 평행하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힘을 받는 방향은 보세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힘을 받죠? 여러분들, 힘은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왼쪽이 보면 고기압이에요. 오른쪽이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얘는 힘을 받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이렇게 됩니다. B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북반구에서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방향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간다 그랬어요.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휘어서 가는데 이게 돼요, 이게. 여기 돼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힘의 방향에 60도 방향 정도로 꺾으면 돼요. 어느 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60도 방향으로 꺾으면 진짜 바람의 방향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B도 마찬가지로 힘의 방향 60도 방향으로 꺾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진짜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동서남 표시가 이거니까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동쪽이라고 했죠. 얘는 결국 이렇게 부는 거죠.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바람이에요? 선생님이 풍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그게 바로 풍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얘는 어디서 와요? 북서쪽에서 분다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풍이에요? 북서풍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바람 이렇게 구하면 된다. 요거 나중에 수급평가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 변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단열 변화는 무엇이냐? 단자가 무슨 단자예요? 예, 끊을 단자예요. 끊을 단. 단층할 때 그 단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열은요, 열렬자예요. 열을 차단시킨다는 뜻이에요. 열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열을 끊어버린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공기덩어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얘가 팽창을 합니다. 공기가 팽창을 해요. 그럼 팽창하면 이 안에 공기 온도가 바뀌어요. 이런 걸 단열 변화라고 해요. 반대로 위에 있는 공기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끌어내리면 얘는 공기가 압축이 돼서 부피가 작아져요. 압축이 됩니다. 얘는 공기 온도가 떨어져요. 자, 이런 거를 단열 변화라고 그래요. 왜? 주변에서 열을 공급을 안 해요. 여기서는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주변에 열을 막 이렇게 넣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열을 공급 안 해줘요. 이런 걸 다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공기덩어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팽창하면 공기가 온도가 떨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앞에 손을 갖다 대고 입을 모아서 바람을 내쉬면 공기가 시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쭉 빼고 공기를 바람을 내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입안에서 모여요. 압축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바깥에는 1기압이죠. 1기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더 높아요. 아마 2, 3기압 칠게요. 여기까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압이 높아요. 얘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팽창합니다. 팽창.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압축될 때도 공기가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자전거 바람 바퀴 넣을 때 생각해보라 그랬죠. 자전거 바람을 많이 넣고 나서 들어가 입구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뜨거워요. 왜요? 예, 공기가 순간적으로 압축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올라가는 곳은 공기가 팽창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기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져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팽창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생성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컵에다 담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컵이 땀을 흘리잖아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돼가지고 거기 달라붙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온도가 떨어지면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요. 그러면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공기덩어리를 내려오면 압축이 돼요. 압축. 왜 압축된다고 그랬죠? 방금 그랬잖아요. 대기는 밑에가 공기가 많고 위로 갈수록 공기가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기압이 높고 여기는 기압이 어때요?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압축이 되고 올라가면서 팽창하는 거예요. 왜? 내려오면 기압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누르는 압력이 커지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구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드라이어 없어짐. 예, 왜요? 여러분들 그 아침에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 그 드라이어는 뜨거운 공기를 내뿜어요. 뜨거운 공기는 기본적으로 물을 어떻게 하면 증발시키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름이 사라진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 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저기압 중심부입니다. 저기압 중심부. 중심부에서 주로 자리를 합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곳은 어딜까요? 고기압, 중심부입니다. 이런 데서 공기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요, 고기압 중심부는 날씨가 좋아요. 저기압 중심부는 날씨가 나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에서 바람은 여러분들 그려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자바 실험실 쳐보세요.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현상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이게 전향력입니다. 전향력이 없을 때, 다시 말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란색대로 공기가 흐를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방향이죠. 그런데 얘가 코리올리, 그러니까 전향력이 점점 더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파란색이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이 힘의 방향이에요. 파란색이 바로 바람의 방향이에요. 보세요. 오른쪽으로 점점 휘죠?
그쵸? 오른쪽으로 점점 휘죠? 그래서 완전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힘의 방향에 오른쪽 60도 정도로 꺾은 게 실제 바람의 방향이라는 기억하세요. 그럼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람이. 고기압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예, 어느 방향이에요? 예, 어느 방향이죠? 그렇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불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상승 하강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쵸? 아, 신기하죠? 고기압에서 공기에 내려오니까 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날씨가 좋아요. 저기압은 구름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서 구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직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